이리오너라 이리온. 오늘 102회죠. 네, 102회입니다. 알고 있었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편안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오랜 시청자분 중에서는 뭐 좀 너무 좀 힘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냥 일상이 됐기 때문에 네. 시간 되면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자료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발간 자료가. 월요일도 우리 다들 많이 기다리시는 SOS가 들어가 있는 김영환 연구원 자료도 월요일 나왔고, 근데 그거는 좀 녹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녹음대로 올릴 거고, 오늘 또 은행 자료 나왔고 중소형주 월보 나왔는데 하여튼 오늘 은행부터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은행 전체 의견은 중립이에요. 사실 업종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견을 주신 건 아닌데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담아서 담을 거고요. 그 제목하고 둘이서 좀 얘기 좀 했었잖아. 네. 제목이 너무 평이하다. 매력이 낮지만 위기는 없다. 이게 원래 전 제목이 더 그랬지. 뭐였지 우리? 원래 제가 사실 생각했던 제목은 위기는 없지만 매력은 낮다였는데 바꾸자 그랬어. 하여튼 위기는 없는데 참 매력이 없고 밸류에이션 같은 시장, 그러니까 사실 은행 오늘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어쩌면 시장을 얘기하는 업종이죠. 은행이 원래 전체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 크게 타격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시장 환경과도 이제 큰 이제 관련이 있는. 네. 그래요. 우리 하여튼 인사하고서 시작해. 윤쌤 임조입니다. 네, 전배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전배승 연구원하고는 시즌 1인가요? 2 때 한 2년 전에 같이 했던 기억이 나서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해서 좀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100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리온 사실 시즌 4만 벌써 100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즌 4에 100회죠. 네, 시즌 1, 2, 3 다 합치면 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많이들 축하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장에서도 좀 계속 업로드해서 좀 감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번에 이제 양영모 연구원 그 조선 기자재편도 되게 반응들이 좋았는데, 그때 그 유통 편의점 오리나 연구원 편도 정말 좀 어려운 섹터지만 편의점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고, 제가 또 아는 이렇게 블로거분 중에 되게 네이버에 또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또 오리나 연구원 편을 공유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거기 또 댓글도 많이 달려서 또 공유해 주셔서 그런 댓글 무서운데? 네, 저번에 무슨 종목 토론방에 우리 거 올라간 뒤에 막 밑에 막 이상한 말 달려있어. 그거 보면 안 돼. 이제 그분이 쓰신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편의점 쪽에 대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올려주셔서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상 속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리오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앞에 이제 점점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바로 본론 들어가는 스타일 가니까 은행 시작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매력이 낮다라고 보는 거는 수익성이 둔화되는 국면으로 전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 실적이 좋고 연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익 증가율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년 뭐 길게는 21년 정도까지는 뭐 이제 이익이 오히려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 ROE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 하에서 이제 은행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싸졌고, PBR 기준으로 지금 이제 금융위기 레벨까지 낮아져 있거든요. 0.4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영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제 뭐 반등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에 그 이제 기준금리와 주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으로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정점으로 가고
사이클이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국면이고 이미 한번 금리를 인하를 했고 올리다가 네. 동결하다가 내리는 국면이 그렇죠. 제일 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미래. 네, 그 지금도 이제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금리를 더 내릴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주가가 지금까지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하락했던 폭만큼 이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같은 4페이지에 있는 이제 위의 그림인데요. 실적이 좋아도 이제 업황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은행주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게 2010년, 2011년 경우인데 2010년 대비 11년이 이익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의 고점은 2010년 말 정도에 형성이 됐었고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네. 이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빠졌거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사실 뭐 이제 그때랑 비교를 하면 이미 그 은행의 수익성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마진의 레벨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뭐 그때도 당시에도 사실 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되는 시점이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금리 수준과 지금의 금리 수준은 다르고 또 경기에 대한 그 전망 역시 지금이 조금 더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표 보다가 좀 궁금한데 뭐 나중에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보통 금리가 올라가야 은행주들이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금리랑 이익하고 이게 완전 좀 정반대로 가는데 이게 은행의 뭐 체질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와 금리는 여전히 동행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시중금리랑 시중금리. 시장금리와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것도 사실 시장금리의 속락과도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금리 레벨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또 주가의 가파른 하락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익의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사실 좀 강하게 이렇게 은행주를 강조드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수익성 그 뭐 NIM 님으로 대표되는 이제 마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금리가 관련해서 다른 팩터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출 증가율하고 이제 대손 비용률 은행의 이제 대표적인 이익을 제일 구성하는 중요한 거죠.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에 해당하는 이제 판매량이 결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인 거고 대손 비용률은 이제 중요한 비용 팩터인데 그 과거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 두 개는 약간 이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역외상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았었던 시기인데 특히 그 시기에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가 되고 대손 비용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2020년, 21년 뭐 현재 성장 전망이 사실 상당히 어둡고 이미 경기가 많이 이제 모멘텀이 약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한다면은 대출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고 대손 비용률은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합리적인 예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구성하는 사실 그 세 가지 요소들의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앞으로의 실적 둔화 가능성을 높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키 차트 갖고 말을 한 건데 그 뒤에 결국 또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제목에 이제 위기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방금 앞서 이제 보셨던 그 대손 비용률의 수준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과거처럼 이 은행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건 통상적으로 이 부실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추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신용 사이클과도 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성장을 많이 했던 영역들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쪽에서 대손 부담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이클에서의 특징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기업 대출이 무리하게 성장을 하진 않았고요. 가계 대출하고 개인 사업자, 우리가 이제 자영업 대출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둔화되면서 그쪽에서부터 사실 대손 부담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계와 개인 사업자들의 대손 비용률은 대규모 기업들이 부실되는 것과는 대비해서는 비용이 좀 이제 덜 수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5페이지의 그 아래 또 이제 차트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가계 대출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의 그 연체 트렌드인데 보면은 확실히 2017년 대비 18년 대비 19년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그 기업 대출에 비해서는 사실 대손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중요한 부분이 금리 레벨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대손 부담이 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황이 조금 둔화되고 또 은행의 이익이 좀 축소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더라도 예전같이 그렇게 신용 위험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가계 및 소호 대출은 좀 악화 징후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네, 소호가 이제 그 개인 사업자, 예, 자영업자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에 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또 최근 증가율이 뭐 최근에는 조금 둔화됐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후행적으로 대손 부담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월별로 보면은 작년 대비 연체율 수준이 지금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이익의 탄력이 이미 조금 둔화되고 있고 2020년에도 그 이제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오히려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는 그림을 감안을 한다면은 다음 6페이지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OE가 정점을 찍고 20년, 21년까지 하락하는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0.4배 밑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제 경상적인 ROE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 상승폭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0.45배에서 0.5배 정도까지는 은행주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이 수익성 둔화 흐름을 감안하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뭐 자꾸만 내가 토를 다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ROE가 낮아지는 것도 맞지만 그냥 과거의 위기 레벨에 비해서 ROE는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같은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경상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금융위기 시기를 보면은 10% 이상의 ROE를 기록하다가 이제 쇼크가 오면서 이제 한 5%까지 이게 떨어졌던 거고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도 한 뭐 그 이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뭐 이제 순이자 마진의 수준 자체나 그다음에 경기의 이 탄력 자체나 이런 것들이 은행의 수익을 그만큼 창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ROE 레벨은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8% 지금 한 몇 프로 나오죠? ROE가? 그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2020년, 21년으로 가면 저는 7%대로 레벨 아니야 거의? 네, 올해는 뭐 8% 후반 뭐 8% 후반 예. 뭐. 시장보다 높은 걸로 아는데 네. PBR은 거의 위기 때 레벨보다 낮으니까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싼 건 분명한데 이제 네. 어떻게 본다면 뭐 저는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된다. 휴증가도 없고 뭐 이렇다 이 얘기 같은데 네. 그래도 밸류에이션 봐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예. 그 부닥칠 수 있는 건데 그래 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네.
맨 첫 챕터 1이 매크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또 자료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경기의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률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은행주의 모습이고요. 거의 비슷하게 하죠. 네, 그리고 뭐 20년도 2%대 초반, 올해 2%대 초반, 2020년이 좀 반등한다고 해도 그렇게 의미 있는 레벨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사실 은행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아까 거고. 우리 프로데크가 말한 것처럼 금리가 동행하냐 맞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경기 함수니까. 네. 근데 지금 경기가 방향이 안 좋다 보니 지금 뭐 네, 그런 모습이고 또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그림 중에 하나인 이제 경기 선행지수와의 트렌드를 봐도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올해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은행주도 같이 속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매크로 여건 자체가 사실 은행주의 지금 그 주가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은 하고 있지만 반대로 반등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때 은행주 역시 탄력이 좀 계속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는 이제 그 예대금리 차하고 주가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제가 도식적으로 그려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2017년, 18년 두 차례 각각 11월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사실 주가도 이거를 이제 미리 반영해서 많이 이제 올랐었죠. 그러다가 금리 이제 인상의 막바지로 가면서 예대금리 차 확대폭이 축소가 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 대출금리가 먼저 조정을 받으면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올해 4분기에는 일단 뭐 한 차례 정도는 거의 금리 인하가 더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진에 압박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모멘텀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 뭐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뭐 한 번, 두 번 더 내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뭐 한 10월쯤 그때 한 번 내린다고 했을 때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뭐 한두 차례 끝날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 이 마진이 크게 반등하고 또 주가가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게 앞서 보셨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바뀔 때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이미 매는 다 이제 두드려 맞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시중 어제 제가 이제 그 매크로 투자 전략회 잠깐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막 마이너스 채권까지 막 갔잖아요, 금리가. 근데 한국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극단적이지만 시중금리 저도 보니까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여기서 하방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배승 연구원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크게 뭐 하다는 보이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좀 터닝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건지. 제가 뭐 금리 전망을 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 국고채 3년 기준으로 한 1.1%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하고 있는 레벨인 그쵸. 거고, 이제 그 기준으로 저는 이제 놓고 이제 은행주의 실적이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 볼 때, 그러니까 마진의 그 하락 트렌드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폭은 줄어들겠고 주가는 뭐 이미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막 더 크게 내리기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1% 정도가 하단이라 1.0%가 하단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은행주 주가가 이제 속락을 네. 했던 거고요. 그 시기는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뭐 반등의 뭐 이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을 지금 주고, 이런 뭐 상황들을 보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의 그런 이제 그 조건들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또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배경은
그러니까 이 시장 금리 변수나 시장의 뭐 이 대출의 성장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변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은 저는 조금 더 늦게까지 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차례 금리를 올려오면서 이제 올라갔던 마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는 거고, 누적적으로 대출 자산이 쌓이면서 거기서 이자액이 늘어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이제 그 시계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굉장히 너무 차분하게 가는데 근데 하여튼 재미가 재미가 아니. 없는, 차분하게 우리가 시장과 연동돼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고. 근데 이제 아까 뭐 얼마나 어제 이제 같이 녹음에 참여했으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시장 금리가 네. 0%대를 볼 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거든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은행가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안 된다. 오히려 이미 반영해서 좀 많이 온 상황이라 보시면 더 내려도 이제는 뭐 그렇지 않아? 그 정도로 보는 게 낫잖아. 뭐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라는 변수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만약에 1%가 아닌 뭐 말씀대로 0%대 금리를 본다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주가는 또 조정을 해갈 거라고. 더 빠질 거냐를 물어본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더 빠져야 된다 보내야 되나? 금리가 만약 0.5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와 은행주가 프라이싱하고 있는 이제 기준금리 레벨은 1.0%에 대한 기대다라는 거고요. 그 기대가 또 밑으로 간다면은 또 한번 뭐 충격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글쎄 PBR 그러면 몇 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0.4배, 지금 0.4배가 사실 상당히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의 절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부실이 큰 근데 것도 아니고. 은행주의 어쩔 수 없는 뭐 이제 좀 슬픈 속성 내지는 운명인데, 그 자산의 가치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변수와 결국 연동이 돼서 흘러가는 거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이 순자산의 이 프라이싱 자체가 그 가변적인 속성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북밸류 기준으로는 이게 0.4배이지만 앞으로 이제 순자산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파트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요. 파트 2 뭐 계속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왜냐면 우리 프로데클러가 잠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